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 50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고금리 특판 상품, 증권사 계좌 이익, 운용 수익 확대 등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증가세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지만 실제로 거둔 효과는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5월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50% 이상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들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반도체주들의 실적 성장세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월 CPI와 또 P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국내 저PBR주들의 실적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을 체크해보시는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정영석 전문가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조금 파란불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혼조세 마감했다. 금요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시카리 총재였죠. 이번에는 미셸 보먼 이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주요 인사 매파 발언에 혼조세 마감했다라는 이슈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점도표를 좀 언급했어요. 점도표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금리 인하를 나는 넣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점도표는 19명의 위원 모두 찍어 넣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12명이 가지고 있고 이사 5명, 1명 존 윌리엄스 총재 고정, 그리고 4명 번갈아 가는데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셸 보먼 이사는 원래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좀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고 일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 주 4월 CPI가 발표됩니다. PPI도 곧 발표가 되죠. 그래서 PPI, CPI가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데이터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물가가 안 잡혔다, 증시가 출렁거리죠. 물가가 잡혔다, 증시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공식은 아닙니다만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수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 상승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락 추세에서 내려가는 거랑 상승 추세 국면에서 눌리는 거랑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뭐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21선을 이탈 안 했어요. 21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21선 가격적으로 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2675 구간입니다. 이 2675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700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 그게 뭐였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빡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요. 이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죠. 2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선이 121선입니다. 850선이기 때문에
이 850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코스피와는 다르게 하락 추세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제가 전략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전선 전력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등 너무나 좋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저PBR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렸다가 9만 전자, 20만 SK하이닉스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눌린 구간 잡아보시면 되고 마지막 저PBR이죠. 저PBR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역으로 지금 매수해보자 이겁니다. 언론과는 다르게, 기사와는 다르게 지금 시점에서 공포의 매수해서 사람들이 달려들 때 언제일까요? 나중에 하반기 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정책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눌림을 조금 줬던 모습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으로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에 더불어서 저PBR주들 좀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실적 개선, 특히나 중국 쪽으로의 수출 증가에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도 좀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은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도 있는데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과 찍지 못한 종목들 같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화장품주죠. 화장품주가 부활했다. 그래서 주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실적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출국으로 다변할 필요를 말씀드렸죠. 다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국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들이 중국 제외하고 다른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저가,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말하는 겁니다. 인디 브랜드 한국 화장품이 뜨고 있다. 자, 근데 저는 브랜드 있는 기업보다는 OEM 기업, 생산 많은 기업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G 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인디브레이드 소유 기업들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OEM 기업들은 이 경쟁이 브랜드 보유한 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실적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고객사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OEM 기업도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말씀드리면 이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수출이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테마성 논리에 더해서 실적 논리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랠리가 2파, 3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관련주는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투인데요. 연상을 갔습니다. 연상을 갔는데 연상 갔다가 눌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혹은 장대 항봉 이후에 도지 캔들 나오고 폭등이다.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제가 S바이오메딕스 말씀드릴 때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 차트 패턴도 요 실리콘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보시면은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52주 신고가 달성한 차트인데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걸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물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입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이제 먹히는 게 아니라요. K증시에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먹힌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리콘투는 우리가 지금 진입해도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라고 해서 장중, 그러니까 지금 11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캔들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오후장에 세력들이 물량을 쭉 빼서 음봉 만들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도지 캔들로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종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20%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마녀공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녀공장 보시면 N자형 패턴을 아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매물대 있는 종목이랑 매물대 소환 차트 두 가지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매물대 소환 차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2고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 마녀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올라갑니다. 왜? 다 수익이기 때문에. 다 수익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하면 25,000원에서 4만 원까지 물려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벽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뚫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 뚫어야 되는 구간을 한번 팡 하고 뚫어준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구간은 어디냐.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3만 원. 그래서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3만 원 돌파하는 양봉 캔들 나올 때 들어가셔서 최종적인 목표가 4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리콘2와 마녀공장의 차트가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당장의 좀 대응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 텐데요. AI 최대 수혜주가 전선 섹터로 좀 부각을 받고 있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온전선 위주로 해서 좀 큰 수익을 만들어 온 섹터이기도 한데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에 좀 도전하려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시황 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할 때 전선 전력 부분은 우리가 좀 꾸준히 봐도 된다. 테마 논리에 더해서 실적 논리까지 붙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린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공략주로 저번에 가온전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온전선 들고 와서 이미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튼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 종목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관찰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전선이 오늘은 좀 대장의 지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23%입니다. 상한가가 30%인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추세를 좀 그려볼게요. 추세를 그려보면 일단 매물대는 소화를 못했고 추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추세 매매 기법 잘 아시죠? 21선 눌릴 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높습니다. 14,000원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원전선도 좀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이 사실 기존의 대장이었는데 야 너무 높습니다. 근데 아까 대한전선이랑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실리콘2나 마녀공장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물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대한전선 무슨 말이냐. 제가 잠시만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940원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2만 원, 19,000원 트라이 하려고 준비 중인데 물려있는 물량이 있어요. 물려있는. 여기죠. 주봉상으로 좀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있어요. 엄청 많은 매물대가 있다 이거죠.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으니까 던진단 말이죠. 근데 그 던지는 물량이 100주, 1000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물려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호가창 보면은 매물대가 아마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매도벽에. 그게 이제 세력 플러스 개인 투자자의 물린 물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물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대한전선이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좀 가벼울 거예요. 가볍진 않네요. 2조 정도면 가벼운 편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물린 물량도 좀 많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보다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대한전선 말고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을 공략하는 게 맞다 이거죠. 왜냐면 매물들이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돌아왔고요.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는
1파 이후에 눌렸는데 21선 이탈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2파가 나오는데 2파 볼 때 제가 봐야 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1파 전고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 그 돌파를 했잖아요. 1파 전고가 가격적으로 3,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1파 고가권에 물린 매물대를 일단 소화했다. 두 번째죠. 그리고 2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2파 고가권이니까 3파가 나올 것인지 아니지만 예측하면 되겠죠. 그 예측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 논리 더해서 실적 논리까지 붙었으니까 3파 갑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넘어와서 2파 눌림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2파 눌림 구간 어딘지 정확하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럼 우리가 단기 이평선을 가지고 좀 분할 매수하자 이겁니다.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5일선으로는 잡지 마시고요. 5일선 잡지 마시고 11선은 잡으세요. 그럼 11선은 파란 선으로 제가 굵직하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게 3,800원, 4,000원 이하라고 일단 1차 매수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3,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좀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61선이죠. 이렇게 두 가지 타점 잡고 대응하시는데 목표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4,955원이 전 고점이잖아요.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 같은 강력한 섹터들은 큰 파동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파동의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는 전략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로봇 섹터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좀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좀 그런 조정기를 다 거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다가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봇 섹터가 뭐 강하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전략 차트 보면서 세우기 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 관련된 모멘텀이죠. 삼성이 붙어야 이 로봇 관련주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개편합니다. 전담 조직을 해체하고요. R&D를 좀 재배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봇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거죠. 돈을 더 쓰겠다 이겁니다. 연구개발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붙었다. 좀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서울대를 찾았답니다. 누가? 삼성 브레인들이. 삼성 인재들이 찾아가지고 로봇 인재를 좀 이렇게 인력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좀 찾은 건데 인력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인재를 찾기 위해서 서울대까지 찾았다. 삼성이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죠. 투자라고 하면은 뭐 R&D도 있고 뭐 M&A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일단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 뭐 포스코, 한화, 삼성, LG까지 대규모들이 그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30kg짜리 물건을 든다. 뭐 로봇이 로봇 공장을 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다뤄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브리봇부터 볼게요. 에브리봇이 좋습니다. 에브리봇이 좋은데 2월 27일이죠. 이때 갭 하락했는데 조금 던졌네요. 조금 던졌는데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브리봇 설명하다가 좀 다른 차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턴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화천기계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패턴 보면 지금 비슷하죠. 딱 이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 패턴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가져올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아까 화천기계랑 차이점 뭐냐?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못하느냐.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61선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죠. 제가 지난번에는 3만 원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괜찮다. 왜?
61선 돌파하는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전략 유효합니다. 일단 지금 양봉 2거래 연속 나왔다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3만 원 돌파할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매입가 대비 이것을 제가 그릇에 맞게 대응하라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10%가 내 그릇이다. 그럼 그렇게 익절하시고요. 20%가 내 그릇이다. 그럼 그렇게 좀 익절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야죠. 이 종목은 삼성이 찜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박스권 매매 기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는 단기 박스를 지금 좀 유동적으로 봤을 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 18만 5천 원, 19만 원, 물론 20만 원까지는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좀 살펴보자면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지금 에브리봇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종목보다는 약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종목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종목 선정 관점에서 결국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이거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이 한번 빵 하고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박스권 매매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좀 갖다 보시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갖다 보시면 되고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은 7만 원 부근으로 보입니다. 7만 원 부근에 매수하셔가지고 10만 원에 익절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게 원래는 뭐 공시가도 같은 박스권 매매 패턴인데 10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올 것 같냐? 지금 121선이 생겼거든요. 이 라인이 지금 박스권의 중간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박스권 기법 이용하면 7만 원 부근에 매수해서 10만 원, 그러니까 박스권 저항 라인에 파는 게 맞는데 이 라인까지는 안 올 것 같으니 이 박스권의 중간 라인이자 121선 저항 라인인 8만 5천 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차트 패턴들을 매번 이렇게 유형화를 해주고 계신데요. 에브리봇을 지금 당장에 로봇의 대장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겠고 과거 화천기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테마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제너락에 전압기를 직수출한 이력이 있는 비츠로테크가 오르는 건데 완전 테마성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성 논리긴 한데 예전에 초중도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기존의 대장이 뭐였죠? 신성델타, LK99 해가지고 신성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랑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밑에서 CCS라는 기업이 올라와서 대장의 지위를 갖추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비츠로테크가 그와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변압기, 전압기로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비츠로테크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CCS랑 비슷하다. 다만 등락폭을 봤을 때 CCS처럼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히 오를 것 같은데 그 적당히 오르는 구간을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N자형 패턴이 나왔어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지금 들어가도 되고 종가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종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 전제는 뭐다? 양봉. 음봉일 때는 들어가지 마세요. 요거 파란색으로 변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캔들이 나올 때 종가에 나온다면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 전에 그날의 급등주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래 참고하셔서 매일 오전 8시 반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워런 버핏 애플 지분 축소 AI 지각생입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1분기 애플 지분을 줄였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AI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는데요. AI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AI는 핵무기급의 힘을 가진다면서 차기 수단으로 악용되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임상현 전문가님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인 AI와 애플의 향후 입장들 그리고 행보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AI일 텐데 네. 애플의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면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애플의 어떤 그 혁신 이 부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됐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 왔었죠.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CEO 부분의 또 정신이 그대로 현재 CEO인 팀 쿡에 전해졌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무버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 남이 해놓으면은 시장이 형성될 때 재빨리 따라잡는 전략들. 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많이 더디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이게 주가로 좀 반영이 좀 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오픈 AI사하고 AI 쪽에 협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1위를 좀 탄환을 내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애플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하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 차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I 쪽에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애플의 어떤 신사업 쪽에서 보면은 애플카를 10년 정도 했다가 10년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애플카를 이제 포기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좀 이루어졌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AI 쪽에서도 좀 마찬가지죠. 자체 AI 엔진 그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 인력을 뭐 투입을 하고 있고 구글의 인력을 빼가고 있고 많은 어떤 언론 플레이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현재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된 그 엔진 부분들이 자체 엔진이 아니라 챗 GP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챗 GPT하고 연결된 그런 그 엔진을 장착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AI, 제미나이 또는 챗 GPT를 커스텀 환경에서 지금의 그 iOS 현재 어떻게 보면 애플의 독자 운영 체계에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AI 쪽에 뭘 한 거냐? 하나도 내세운 거 없죠. 그래서 폴더블 어떤 폰도 삼성의 뒤지는 전략들도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갤럭시 링도 이번에 링도 애플이 뒤져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하게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팔고 있고 그 현재 혁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로서의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신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은 더디다. 여기다 마지막 직격탄을 좀 가는 부분들이 현재 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만약에 제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가 있는 그런 쪼개지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애플의 로고처럼 벌레 먹은 사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AI가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재빨리 따라잡는 업체가 현재 앞으로의 어떤 승기를 잡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애플의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애플의 차트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이 이제 고점이었었고 6월의 고점을 점처럼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더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AI가 가져오는 지각 변동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짙어지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어떤 승기를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현재 침체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 점에서 이쪽 관련된 AI가 그만큼 무서운 섹터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패권을 다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을 잠식하는 업체 여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애플이 AI 지각생이라는 좀 오명을 쓰게 됐는데 AI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선점하는 그런 위치를 가져갈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차례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당장의 그룹주들이 이틀 동안에는 숨고르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AI 쪽은 최종적인 어떤 소비자의 컨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사업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업의 승자가 최고의 어떤 승자인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최종적인 소비자하고 어떤 컨택 과정에서 새로운 오피스 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빨리 이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커스터마이징을 좀 한 거죠.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 자동 완성 또는 텍스트 자동 완성할 수 있는 업체하고 커스터마이징에서 실제로 오피스 앱을 좀 내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한 발 뒤처진 한글과 컴퓨터도 맹추격을 하고 있죠. 그만큼 AI 쪽에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프로그램 회원사 선정 이런 부분에 뉴스가 나와서 자회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연속 이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차트를 보시면은 끊임없이 우상향이 좀 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숨고르게 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현재 우상향 슈팅 작업들이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더뎌지더라도 가장 빨리 AI 사업을 좀 진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가 시총이 약간 지금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4,400억 정도 되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성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은 보통 조 단위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약간 시총이 무거워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AI 대장주로서 좀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기업 역시나 AI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을 텐데 작년까지는 좀 큰 상승을 보였다면 올해는 이렇다 할 만한 급등세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씩 좀 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엔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의 개발 유무입니다. 근데 솔트룩스가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한국판 챗 GPT라고 할 수 있는 루시아를 개발해서 요거에 대한 상용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챗봇 서비스, 관공서의 최다 납품의 어떤 이력 또 현재 어떤 그 납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메타 휴먼, 그러니까 메타 휴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된 그런 서비스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로봇하고 약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설트룩스가 삼성과의 또 제휴 관계가 좀 있다. 루시아를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삼성폰에 또 납품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에 흔치 않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좀 했죠. 6천 원대가 뭐 4만 원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는 종목은 대부분 원바닥까지 다 추락을 하는데 설트룩스는 계속해서 고점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버티는 기간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언제 이 버티는 부분들이 탈피가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버텨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신고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용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루시아에 대한 상용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설트룩스도 한번 플러스 오피스와 함께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챗봇 서비스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 한 차례 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설트룩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 공략했던 비나텍을 짚어볼 텐데 전거래일에 이제 11%, 오늘도 추가적으로 8%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단숨에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슈퍼 커패시티 부분하고 현재 수소유 연료전지 이쪽 MLCC 뭐 이런 쪽에 2차 전지에 대안제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비나이다 이런 것까지 좀 하도 좀 이야기를 좀 했었죠. 정말 급등을 좀 해줬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가 전혀 인기가 없을 때 먼저 한 달 정도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세부적인 섹터에 대해서 다 언급을 좀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최근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 부품 쪽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나텍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승부욕의 국면을 좀 기다리신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큰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저희가 한 테마와 섹터씩 공략을 했던 게 바로 이렇게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습들 비나텍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섹터에서 오늘 공략도 선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현재 언급할 종목군도 현재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지난주 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반도체 안에서 또 세부적인 테마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부분들은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사업 모델을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현재 자동차 안에 탑재된 부분들이 현재 셀프 드라이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 자율주행 칩이라겠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추론 영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습한 데이터의 어떤 중앙 메인 컴퓨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호환 어떤 버전 때문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가 있죠. 도조 컴퓨터라는 것은 메인 컴퓨터를 말합니다. 메인 컴퓨터의 이제 도조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학습하는 부분이고 개별적인 어떤 그 도로에 주행하는 부분들은 FSD 칩을 장착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도조의 시스템의 어떤 그 컴퓨터 데이터 센터 안에 내부를 보면은 일반 데이터 센터하고 약간 뭐 비슷하게 좀 생겼습니다. 도조라는 것은 일본 말을 뭐 도장이라는 뜻이 계십니다. 태권도장 할 때 그 도장이라는 의미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도조 캐비넷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런 도조 캐비넷 안에 캐비넷 시스템 트리라고 해서 이런 것 노란색으로 된 것이 두 박스, 일단 뭐 사과 박스로 생긴 것이 두 박스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박스 하나를 뜯어보면은 트레이딩 타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레이딩 타일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트레이딩 타일 안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타일, 다시 말해서 칩이 다시 한번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현재 이렇게 트레이딩 타일을 들고 있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다섯 개 현재 어떻게 보면 25개씩 타일 안에 세부 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조 원 칩, D1 칩이라는 칩, 이게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학습을 좀 하고 있는 데이터도 학습하고 있는 그런 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칩인데 실제 이제 데이터 D1 칩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뭐 NPU, 뭐 현재 GPU 이런 장치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D1의 칩 성능이 다른 엔비디아라든가 AMD보다 훨씬 더 약간 성능이 약간 좋아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서의 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빨리 이제 상용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하는 원리나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장착해서 작업하는 원리나 거의 비슷한데 난이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은 이런 자그마한 칩을 25개가 들은 것이 트레이딩 타일이고 트레이딩 타일 안에는 6개의 타일이 시스템 트레이 박스 안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가 하나의 캐비넷 안에는 2개가 들어있다. 이게 캐비넷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연결이 돼 있는 것이 도조 컴퓨터, 메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학습용, 그다음에 자동차에 장착이 된 것은 플레이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추론용 어떤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력으로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준비된 어떤 회사도 있기 때문에 로봇 회사로서 자율주행 회사로서의 탈바꿈이 된다. 지금의 어떤 5%의 영업 실적, 중국에 밀린다 하는 것들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의 대장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트레이닝 타일의 구조도 짚어봤고요. 자율주행,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 테마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실까요? 예, 넥스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칩 역시도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칩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예,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센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도체가 좀 들어갑니다. 넥스트 칩은 영상 이미지 센서, 영상을 디지털 신호 이미지 센서를 현재를 영상 신호 처리로 하는 제품들, 다시 말해서 ISPL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력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AHD라고해서 고선명 영상을 바로 전송하는 어떤 부분들, 각 카메라 센서에서 중앙면으로 전송하는 어떤 기술을 상용화를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아다스용 SoC 칩, 다시 말해서 이 화면이 있으면은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물인지 신호등인지 이거를 각차 객체를 인식을 좀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ISP 이미지 영상 처리 신호, 그 다음에 영상 전송,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어떤 보조로서의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넥스칩이 어떤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넥스칩은 아파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5 모델을 현재 개발을 했고 또 6 모델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넥스칩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아파치라는 브랜드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차트는 뭐 그렇게 어떤 탄력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이슈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이 확대됐을 때 유일하게 넥스칩이 이런 반도체 팹리스 회사로서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텔레피스와 함께 넥스칩이 자율주행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8월 어떤 자율주행 칩 어떤 출시와 함께 좀 살아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율주행의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에서의 오늘의 공략도 넥스트칩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방송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화장품과 전선, 로봇주들 짚어봤고요. 오늘의 이슈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솔트룩스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들은 비츠로테크와 넥스트칩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